여러분, 요즘 영화관 자주 가시나요? 한때 영화관은 거의 기본 코스였습니다. 주말에 뭐 할까? 영화 보고 밥 먹자. 소개팅하면 영화. 친구를 만나도 영화. 가족이랑 외출을 해도 또 영화. 근데 요즘은 좀 다릅니다. 영화 한 편 보려고 하면 표값 보고 한 번 놀라고, 팝콘 값 보고 두 번 놀라고, 주차요금 보고 세 번 놀라죠. 그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돈이면 그냥 OTT 몇 달 보겠다. 이 한마디가 사실 한국 영화 산업 입장에선 제일 아픈 말일 겁니다. 오늘은 한국 영화 산업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그 와중에 어떤 영화는 왜 다시 사람들을 극장으로 불러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 영화가 살아나려면 뭐가 바뀌어야 하는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머니스토리의 유종훈입니다. 많은 분들이 OTT 때문에 영화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복합적입니다. 물론 OTT 영향 큽니다. 집에서 편하게 보고 중간에 멈추고, 누워서 보고 재미있는 장면만 다시 보고. 솔직히 너무 편하죠. 근데 한국 영화 산업이 힘든 이유는 그 이유뿐만은 아니에요. 첫째, 제작 편수가 줄고 있습니다. 5대 투자 배급사 기준으로 2019년에 제작된 한국 영화는 45편이었는데요. 올해 극장에 걸릴 한국 영화는 약 14편 정도라고 합니다. 6년 만에 3분의 2가 날아간 거죠. 코로나 때 개봉 못한 영화들 기억하시죠? 그 영화들이 창고에 쌓여 있다가 2024년까지 하나씩 풀렸던 겁니다. 극장은 문제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었죠. 근데 지금 그 창고가 다 비었습니다. 새로 채워 넣어야 하는데 투자가 없으니까 채울 영화 자체가 없는 거죠. 이건 산업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영화가 나오려면 일단 다양한 영화가 많이 제작이 돼야 되거든요. 둘째, 중간 규모 영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그러면서도 완성도 있는 영화들이 이 산업의 허리를 받쳐줬는데 지금은 그 허리가 약해졌습니다. 100억짜리 대작 있습니다. 1억짜리 독립영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의 중간 규모의 영화들은 사라진 거죠. 투자자들이 이 구간에서 손을 떼기 시작한 겁니다. 영화 시장이 이제 모 아니면 도 구조로 변해버린 겁니다. 셋째, 관객의 눈이 훨씬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이건 나쁜 뜻은 아닙니다. 콘텐츠를 많이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높아진 거죠. 예전엔 재밌으면 됐다,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이걸 극장에서 굳이 볼 이유가 있나? 돈값을 하나? 굳이 지금 봐야 하나? 세세하게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영화는 너무 뻔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난 겁니다. 넷째, 극장 경험 자체가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가격은 올라갔는데 막상 가보면 직원들은 전부 키오스크로 대체되어 버렸고, 영화 시작 전에 대기할 공간도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죠. 서비스의 감동이 예전만큼 크지 않다는 겁니다. 즉, 관객 입장에서는 내가 내는 돈은 크게 늘었는데 그에 비해서 내가 얻는 만족은 올라간 것 같지 않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여기서 좀 헷갈리는 지점이 있어요. 관객들은 말합니다. 영화값 15,000원? 비싸도 너무 비싸다. 이 돈이면 그냥 OTT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서 그냥 집에서 볼 거야. 근데 제작사들은 또 말해요. 남는 게 없어. 그럼 중간에서 대체 누가 돈을 더 가져가는 걸까요? 약간은 마법 같죠. 실제로 영화 한 편이 흥행을 해도 그 수익이 제작사에 깔끔하게 다 남는 구조는 아닙니다. 배급, 상영, 마케팅, 투자 회수 구조,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한국 상업 영화 한 편의 평균 제작비는 지금 기준으로 124억 원 정도입니다. 순 제작비만 약 100억 원, 거기다 홍보, 마케팅비 25억 원이 따로 붙어요. 그런데 이 돈을 회수한 영화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통계상으로는 약 19% 정도라고 발표가 되는데요. 결국에 5편 중 1편 정도만 손익분기점을 겨우 넘기는 수준입니다. 나머지 대다수의 영화는 거의 손해를 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관객은 비싸다고 느끼고, 제작사는 제작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극장은 관객이 많이 줄었다고 느끼고, 이렇게 다 같이 힘들어지는 이런 구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들 조금 더 안전한 선택만 하게 되죠. 검증된 소재를 쓰자, 검증된 배우를 기용하자, 실패 확률이 낮은 방향으로 가자. 근데 문제는 관객들도 또 그걸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또 비슷한 공식이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극장으로 사람을 끌어들일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렇게 어렵다고 해도 어떤 영화는 분명히 터집니다. 최근 1,500만 관객을 돌파한 왕가 사는 남자처럼 말이죠. 누구나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사극 소재에 배우 박지훈과 유해진의 연기력과 케미가 아주 좋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설 연휴 개봉이라는 시기도 영화 흥행에 큰 도움을 줬죠. 결국 관객이 원하는 건 엄청난 실험 정신 그 자체라기보다는 잘 만든 재미라는 겁니다. 내가 쉽게 보러 갈 수 있어야 하고, 배우가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또 보는 동안 몰입이 돼야 됩니다. 요즘 관객들은 많이 피곤합니다. 일상도 피곤하고 뉴스도 피곤하고 콘텐츠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 주고 극장까지 와서 보는 영화에는 확실한 보상을 원합니다.
재밌었다, 몰입이 됐다, 돈이 아깝지 않았다. 이 세 개가 전부 충족이 돼야 돼요. 흥행한 영화들을 보면 결국은 이걸 해낸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으면서도 허술하지 않고 익숙한 공식을 쓰더라도 완성도가 높고 배우들이 캐릭터를 살아있게 만들고 입소문이 돌만한 감정 포인트가 있어야죠. 새로움 자체보다 완성도 있는 재미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극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극장은 그냥 영화만 상영하는 공간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컨텐츠 보는 경험 자체는 집에서도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TV 커졌죠, 사운드도 좋아졌죠, OTT들도 넘쳐나죠. 그러면 극장은 영화 한 편을 보는 곳을 넘어서 오프라인 경험을 소비하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콘서트 중계나 스포츠 생중계, 팬덤 이벤트, 체험형 상영, 특별관 경험 강화 같은 것들이죠. 사람들은 여전히 밖에 나가서 무언가를 함께 보는 경험을 좋아합니다. 다만 이제 그 이유가 예전처럼 영화라서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겁니다. 이런 영화업계를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구독형 관람권, 이른바 영화 패스 모델입니다. 이거 좀 재밌는 발상인데요. OTT가 구독으로 익숙해진 세상에서 극장들도 진입 장벽을 조금 낮춰보자는 겁니다. 사실 관객의 진짜 적은 부족한 컨텐츠만이 아니라 망설임일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재밌을까? 돈값 제대로 할까? 나중에 OTT로 보면 안 되나? 패스형 모델은 이런 망설임을 줄여주는데 꽤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해결되진 않습니다. 결국 재미없는 영화는 패스가 있다고 해도 안 보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극장에 가는 심리적인 문턱은 낮춰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보다 앞서 영화관의 위기를 맞이했던 미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나라들을 생각해보면요. 미국 최대 극장체인 AMC는 살아남기 위해 극장 경험 자체를 바꿨습니다. 영화관 안에 레스토랑 수준의 식사를 들여오고 집 소파보다 편한 리클라이너 전용관으로 빠르게 전환을 했어요. 굳이 극장까지 와야 할 이유를 공간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일본은 또 다른 방식으로 답을 찾았습니다. 슬램덩크, 귀멸의 칼날처럼 수천만 팬을 가진 강력한 IP를 극장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집에서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운드, 압도적인 몰입감. 팬들은 그걸 경험하기 위해 기꺼이 극장을 찾았습니다. 둘 다 방식은 달랐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집에서 보는 것과 극장에서 보는 것이 확실히 다르다. 이걸 관객 스스로 느끼게 만든 겁니다. 지금 한국 극장이 던져야 할 질문도 똑같습니다. 영화관에서 봐야 할 이유를 만드는 경쟁. 그게 한국 영화가 나아갈 다음 단계인 거죠. 정리해보자면 왕가 사는 남자의 오랜만에 데이트. 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수확은 1000만이라는 단순한 기록보다 우리 영화도 다시 관객을 설레게 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확신입니다. 이제 관객들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습관적으로 극장을 찾거나 의리로 티켓을 끊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치 있는 컨텐츠라면 15,000원이라는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증명됐습니다. 결국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한국 영화계가 낡은 흥행 공식과 타협하는 대신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 있는 스토리에 집중을 하면 비로소 우리는 한국 영화 산업의 진정한 전성기를 다시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 영화 산업은 분명 어렵습니다. OTT 때문이기도 하고 제작 구조 때문이기도 하고 관객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극장 경험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동시에 좋은 영화는 아직도 사람을 극장으로 불러낼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볼 가치가 있으면 간다. 그게 지금 관객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가 다시 살아나려면 좋은 이야기, 완성도 높은 제작, 합리적인 가격 구조, 극장 경험의 개선, 그리고 중간 규모 영화 생태계 회복이 같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영화를 볼 때 이건 극장에서 봐야지라고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극장에서 보고 싶은 한국 영화는 어떤 모습입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머니스토리의 이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